안녕하세요. 새벽하늘 김태훈입니다.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경매 진행 중인 물건을 생생하게 브리핑해드리는 시간이고요. 이번 영상은 여러분들이 입찰해도 좋을 만한 그런 추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고요. 5천만 원 이상 싸게 낙찰받고 향후 가격 상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물건으로 최소 1억 이상, 2억 이상까지도 수익 실현이 가능한 물건이니까요. 집중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원시 권성구에 있는 아파트고요. 전용 84제곱미터 국평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5억 6,100만 원인데 한 차례 유찰이 돼서 11월 28일 최저 매각 가격 3억 9,270만 원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먼저 입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곳 호매실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지하철역을 봤더니 가장 가까운 게 화서역인데 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km 정도면은 대중교통으로 한 20분 정도 걸리죠. 교통이 완전 별로죠. 교통 불모지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 지하철역이 들어설 거예요. 신분당선 호매실역입니다. 신분당선은 판교 강남 라인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강한 노선이 되겠죠. 2024년 착공을 시작을 했고요. 28년에 준공 예정입니다. 지하철 노선에 대한 얘기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해드릴 겁니다.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볼게요. 오른쪽 이곳에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조정 대상 지역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11호 대책 때 지정이 됐죠. 수원시 팔달구고요. 오른쪽 아래 이쪽은 이제 영통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물건지 이곳은 권성구입니다. 권성구는 보시다시피 지금 규제 지역이 아니죠. 그렇다면은 풍선 효과 들어보셨죠? 규제 지역은 일단 LTV가 40%밖에 안 나오죠.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도 받아야 돼요. 반면에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은 LTV가 70%까지 나오고요. 토지거래 허가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수요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이 되면서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러한 이유로 가격도 상승이 되는 현상을 풍선 효과라고 하죠. 네, 보이시는 화면이 지난달 그러니까 10월 달이 되겠죠. 경기도 이 남쪽 일대의 매매 가격 움직임이에요. 분당구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이 분당구를 시작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쭉 매매 가격 상승이 밀려 내려오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어요. 팔달구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 밑에 안 보이는 데가 영통구인데 영통구도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권성구만 조용하죠. 그런데 분위기상으로 이렇게 아래로 가격 상승이 밀려 내려온다라는 거고요. 역시나 자 이거는 지난주의 가격 움직임이에요. 권성구가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매입하기 괜찮은 타이밍이라는 뜻이고요. 지하철 노선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통 예정인 신분당선은 이렇게 화서역을 경유를 해서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 역을 경유를 해요. 그리고 광교 중앙역으로 조인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환승역이 더 높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어요. 화서역을 먼저 볼게요. 화서역에서 밑으로 한정거장 가면 수원역이죠. 수원역은 GTX C 노선이 연결이 되겠죠. C 노선이 연결이 돼서 삼성역까지 25분 정도면 갑니다. 이제 개통이 되면 삼성역 강남 한복판으로 25분 만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강남 수요지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격 상승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역은요, 동탄 인덕원선이 연결이 됩니다. 인덕원까지 한 8정거장 정도 되거든요. 8정거장이면은 한 20분 안팎으로 충분히 갈 수 있겠죠. 인덕원이면은 과천 생활권이 되겠죠. 과천의 수요지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투자를 잘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정보들을 잘 조합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권리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등기부상 권리 중에서 가장 빠른 권리는 이 근저당이죠. 2020년 8월 20, 이 근저당이 가장 빠른 권리인데 근저당은 말소 기준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그 아래에 있는 권리 전부가 말소가 됩니다. 낙찰받고 잔금 내면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전부 다 말소가 된다는 뜻이죠. 등기부상 권리적인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임차인을 살펴볼 건데요. 임차인이 없습니다. 임차인 없고
소유자가 살고 있어요. 따라서 이 정도까지만 해도 권리 분석은 끝난 거예요, 사실상. 결과적으로 권리적인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세 파악 잘 하셔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그럼 시세를 좀 살펴봐야겠죠. 자, 가장 최근에 실거래가 된 가격은 5억 7,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저렴한 매물은 5억 4천만 원인데 저층이에요. 1층이 5억 4천만 원에 나와 있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이 물건 없어요. 이게 팔렸는지 아니면 물건을 걷어들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5억 4천짜리 1층 이 물건은 없고 일반층 기준으로 가장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5억 7천만 원이에요. 그럼 이 호가를 기준으로 이제 남향인지 동향인지 향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선호가 되는 동이 있다면 그 동도 체크를 해 봐야겠죠. 이렇게 입체적으로 시세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우선적으로는 5억 7천 정도를 시세로 가정을 해 볼게요. 11월 28일 최저 매각 가격은 3억 9,270만 원이에요. 얼마 입찰을 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여기서 초보와 고수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심장이 막 뛰면서 4억 정도 써볼까? 재수 좋으면은 4억 정도의 낙찰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초보입니다. 시세가 얼마 정도라고 했죠? 5억 7천 정도죠. 4억에 낙찰될 확률은 제로입니다. 1%도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가 20년 넘게 이 낙찰 가격을 쭉 모니터링을 했지만 5억 7천 정도 되는 아파트가 4억에 낙찰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물론 특수 물건, 그러니까 권리적으로 막 복잡하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물건들은 이렇게 싸게 낙찰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반 물건이었잖아요. 아까 권리 분석 해드렸죠. 권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반 물건이 이렇게 싸게 낙찰될 확률은 없습니다. 낙찰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입찰을 해야겠죠. 고수일수록 실제 낙찰된 가격과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을 하겠죠. 그래서 모입찰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입찰을 많이 해볼수록 경매 실력은 향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공식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시장 흐름, 그리고 규제 지역인지의 여부, 그리고 해당 물건과 인근 지역에 과거에 낙찰된 가격들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지 합리적인 입찰 가격을 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낙찰된 결과들을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들을 전부 고려를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5억을 기준으로 5억 안팎에서 낙찰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시고 누군가가 확 질러버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그 범위 내에서 낙찰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입찰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대출이 궁금하실 거예요. 5억 1천에 낙찰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면 3억 9,270만 원의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금리는 4.3에서 4.5%, 그리고 연소득 5천만 원 정도면 DSR을 충족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LTV가 70%죠. 그런데 입찰가의 77%라고 되어 있죠. 이게 또 경매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일반 매매는 KB 시세보다 실거래가가 낮을 경우 그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LTV를 적용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경매는 KB 시세보다 더 싸게 낙찰 받아도 LTV는 KB 시세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억 2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낙찰받고 잔금을 낼 수가 있겠죠. 살 때부터 5천만 원 이상 싸게 사고, 지금까지 쭉 교통망 설명드린 내용들, 그리고 현재의 시장 분위기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5천 이상은 충분히 오를 것 같고요. 그리고 탄력을 받으면 과거 최고가 6억 9,300만 원, 그러니까 7억 정도 가까이 이 이상까지도 가격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괜찮은 물건 하나를 리뷰해 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꼭 입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만약 낙찰 받으셨다면 댓글로 소식 한번 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물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선별해서 다음 영상에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벽하늘 김태훈이었고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